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인들이 불행한 이유는 모두가 똑같이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살려고 몰리니까 라는 영상에 달린 글입니다.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나쁘다, 문제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좀 문제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뭔가 잘 산다는 어떤 건 확실한 어떤 보장 없이 무조건 지방은 답이 없으니까 서울로 가자, 수도권 가자, 이렇게 외치는 건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지방은 답이 없으니까, 지방 앞으로 소멸하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서울로 가야 된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뭐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없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목적이 많이 없어요. 그냥 서울이 좋으니까, 서울에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방에서도 뭔가 자리를 못 잡았는데 서울 가면 자리 잡을까요? 물론 서울 가면 지방보다는 일자리가 있겠죠. 있는데 모든 지방에 상경한 서울 사람들이, 서울 사람이 아니죠, 모든 이제 지방에 서울을 상경한 지방 사람들이 과연 그 중에 돈을 제대로 벌고 저축을 하고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난 제일 좀 한심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좀 지방을 탈출해서 서울로 갔다고 막 지방에 사는 사람들 막 안 좋게 보거나 약간 좀 나쁘게 비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지방 사람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아동바동하는 너 자신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이런 게 좀 문제있다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뭔가 보면 목적이 없어요. 주관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몰리면 근본 없이 따라하려고 합니다. 이게 비단 뭐 유행, 음식 같은만 그런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해요. 문화적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 가는 거 사실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좋은 걸까 과연? 그래도 기회가 좀 더 있지 않을까요? 자, 조면님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방에서 뭔가 기회를 못 받았어. 그럼 서울 가면 얼마나 기회 받을 수 있을까? 일자리를 얻는다고 기회가 아닙니다. 일자리 얻어도 그 돈 가지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겨먹고 내가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뭔가 좀 자산을 꿈꿀 수 있는, 그게 기회죠. 그냥 일한다고 기회가 아니라. 물론 지방이 그만큼 열악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이 뭔가 1차원적으로 무조건 뭐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위로 올라오면서 답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그냥 자기 능력에 맞게, 자기 주어진 조건에 맞게 살면 돼요. 200 벌면 200 버는 대로, 300 벌면 300 버는 대로, 지방 살면 지방 사는 대로, 서울 살면 서울 사는 대로, 도시 살면 도시 사는 대로, 시골 살면 시골 사는 대로, 거기에 맞게 본인이 거기 맞춰가 살면 돼. 근데 왜 그걸 못합니까? 왜 지방 사람들이 왜 서울 사람처럼 살려고 하시나요? 그리고 왜 벌이가 안 되는데 그 중산층처럼 살려고 하시나요? 벌이가 안 되면 벌이 안 되는 대로 살면 되잖아. 그게 뭐 그렇게 억울해요? 그냥 살면 돼. 200 벌면 200 버는 대로 살면 돼. 왜 200 버는 사람이 300, 400 버는 사람처럼 행동하냐 말이야 이게. 요즘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벌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이 사치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벌이가 안 좋은데 적은데 그걸 아껴 쓰고 통제하면 그게 무슨 못 사는 것처럼 생각하나 봐. 이게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소기업 다니고 벌이가 안 많으면 그냥 거기에 맞게 그냥 쪼들리게 살면 돼. 그 막 불쌍하게 사는 것도 아니야. 어느 정도 제 자신에 맞게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슨 뭐 못 사는 것 마냥. 진짜 못 사는 건 뭔지 아세요? 진짜 못 사는 거는 자신이 가지는 현실적인 어떤 주제와 위치를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까먹고 사는 거지. 자기가 뭐라 된 거 마냥. 근데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 엄청 많고 그런 사람이 좀 수도권이 좀 몰빵돼 있어요 이게. 근데 문제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버티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지껏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뭔가 확실한 어떤 일자리를 가지 못한 사람들.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열심히 사는 분도 있고 노력하는 분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 열심히 살아서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돼. 결과물. 아웃풋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뭐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냥 사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이걸 미래 대비가 안 돼요. 왜냐? 자꾸 남들 살아가는 구색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누구나 다 똑같이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대기업 갈 수 없잖아. 누구나 다 사업으로 잘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능력에 맞게 거기에 맞춰 살면 돼. 근데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나는 왜 남들 하는 거 못하냐. 그 남들 하는 것 때문에 꼬꾸라진다니까. 언제까지 남의 노예를 살 겁니까? 나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런 겁니다. 그 자취하시는 분들, 윗지방에 사신 분들, 뭐 지방에서 일하는 그분들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지 본인부터 걱정해야 돼요. 위태로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능력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면 자꾸 있잖아요. 유행하는 걸 일일이 따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만 했네요. 과거인 비교, 경쟁, 평등의식, 개인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지만 발전한 현대는 부메랑이 되어 패배감과 좌절감 때문에 4폰에 7폰에 나라가 점점 소멸 길로 가게 만드는군요. 이것도 말 똑바로 해야 되는 게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인터넷 댓글 보면 이제 대한민국 소멸한다. 대한민국 없어진다 하는데 대한민국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국가의 어떤 방향성이 바뀌는 것 뿐입니다. 단지 일반 힘없고 미래비 못한 개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국가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국가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 등급이나 경제 지표가 문제 있는 건 아니야. 개인이 문제 있어요. 개인 사업자나 개인 봉급쟁이가 문제 있어요. 단지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 갈 거냐고 예상해 볼 수 있냐면 그냥 토종이 없어지는 거야. 네이티브가 없어지는 거야. 네이티브 코리안이 없어진다 보는 거지. 단지 이제 혼혈 이제 민족이 섞이는 그런 한국인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토종 사람들이 점점 힘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네이티브. 그래도 정부가 생명줄을 놓지 않게 살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좋은 거야. 살기만 하는 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목숨만 부지하고 사는 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말 그대로 국결 때문에 오는 거죠. 국결 때문에. 그리고 출산율 올랐다는 게 그것도 약간 장난질이에요.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실 때 장난친 기사도 많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출산율 볼 때요. 만약에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23년 2분기잖아요. 2분기가 뭐예요? 분기가 뭡니까? 4분의 1이잖아요. 2분기면 4월부터 6월까지인데 원래 4월, 6월이 가장 높습니다. 2분기가 가장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당장 1분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작년 2분기를 봐야 돼. 2023년 2분기를 봐야 돼요. 그럼 낮아지기 맞습니다. 원래 출산율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봐야 되는 거는 그 앞전에 1분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작년 2분기를 봐야 돼. 그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돼요. 그럼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겁니다. 사람들이 읽으면 볼 줄 모르더라고. 자꾸 뉴스에 나온 골자 그대로 읽으니까 낚이는 거 아니야. 그 통계를 보더라도 내후기끼리의 출산율 그리고 귀화자나 국제결혼 간의 출산율을 분리해서 봐야 돼요. 분리. 사람들이 점점 있잖아요. 이게 보면 생각을 좀 안 해. 생각을. 이게 여러분들이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이게. 통계라는 건 다각도로 봐야 돼. 다각도로. 맨날 껍데기에 그 키워드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토조 인구가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는 거죠. 왜냐면 점점 결혼 안 하게 되고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미래 대비 못하고 빈곤하게 사는 분들 이제 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살고만 있는 거야. 살고만. 아니 사람이 그냥 살기만 한다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갖추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기왕 살 거면 넉넉하게 살고 미래 걱정 없이 살아야 돼. 근데 지금 어떤 거냐면 그냥 말 그대로 밥만 굽지 않는 거지. 밥 굽지 않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살리긴 하겠죠. 그냥 숨만 쉬게 하는 거, 숨만 쉬게 하는 거. 여러분 그냥 있잖아. 아무 꿈도 못 누리고 그냥 밥만 안 굽고 그냥 내 집도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라의 지원 받는 돈만 받으면 살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기왕 살 거면 기왕 사실 거면 나도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수는 없어. 그래도 내 보금자리 돈 걱정 안 하고 나는 취미생활하고 미래에 불안하지 않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남처럼 막 그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살아야 돼. 나를 기준으로. 남들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기준으로. 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저축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일할 수 있으며 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살 수 있으며 이걸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남들이 뭐 한다 우르르 가버리고 남들 인간이니까 같이 가버리고 남들 사니까 나도 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남들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남들 때문에. 그러면 남들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기준대로 나의 현실적인 어떤 가늠치를 기준으로 잡고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